고려하여는 결국은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30% 할인해서 67만원의 신주를 발행한 것이다. 우리는 규정을 지켰는데 이것이 어떻게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배임이 성립하냐, 이런 논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안은 충분히 배임이 성립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고려하여는에서 일반 공모 형태로 373만 주가량을 발행하겠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주당 67만 원이니까 총액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이고요. 이 중 약 2조 3천억 원이 채무 상환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공개 매수로 주당 89만 원에 230만 주를 매수하면서 사용한 돈도 2조 5천억 가량이었는데요. 결국은 89만 원에 산 뒤 소각한 주식을 다시 발행해서 68만 원에 판다는 것이니 회사 돈으로 고려하여는 주식을 비싸게 사서 소각한 뒤 다시 주식을 발행해서 이번에는 싸게 팔아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우선 고려하여는 고가의 자사주 공개 매수를 통해서 MBK와 영풍 측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호지분인 베인캐피탈이 1.5% 정도 되는 지분을 취득해서 그 5%까지 벌어졌던 MBK 영풍 측과의 지분 차이를 3% 정도로 줄였죠. 그리고 기존의 고려하여는 발행 주식이 207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발행하겠다는 신주 373만 주는 지분율로는 약 18%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려하여는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 중 20%, 즉 전체 지분의 3.6%가량이 되겠죠. 이걸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사주조합이 최은범 회장 측 손을 들어준다는 가정 하에서 결국 최은범 회장은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영풍 MBK 측에 비해서 뒤지고 있던 그 3%의 지분 차이를 뒤집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돈과 회사법적인 그런 제도를 아낌없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오늘은 고려하여는의 공개 매수, 유상증자 이 일련의 과정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업무상 배임 부분입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의 업무를 보는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주식을 지나치게 비싸게 사게 된다면 회사가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또는 회사의 자산을 지나치게 싸게 팔게 된다면 그만큼은 회사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89만 원이라는 고가의 가격에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 것이 배임이 성립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를 위배한 행위라고 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시가보다 높게 샀다, 이것만으로는 배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설마 실제로 배임이 되겠어? 라는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김범수 소장을 구속시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굉장히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 형법상의 배임은 워낙 포괄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수사기관 측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판례를 보면 역시 대표이사가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지나치게 고가에 매수하는 경우 실제로 배임이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은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옆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주식의 매수 가격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룹이 일방적으로 정해준 가격에 맞추어 빚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던 점, 손실 부담을 요구하는 조치마저 취하지 않았던 점, 이 AV 주식을 거래소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한 것은 합리적 경영이니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AI 및 AK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AV로 하여금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AV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고가 매수 행위가 충분히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임무 위배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그 부분이 쉽지만은 않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 발표된 유상증자 과정도 배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신주 발행을 공정한 발행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옆에 대법원 판결 보시면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발행 조건을 정하거나 또는 주식의 실질 가액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에 상당한 만큼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 배정에 의하여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 부분이
부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값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 따라서 임무를 위배해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 판결은 제3자 배정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판결 위쪽 올라가서 보시면 주주들로부터 최대한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배임죄의 구성 요건인 임무 위배, 회사의 재산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주주 배정의 방법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 방법의 경우 그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 상태에서는 가격을 낮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려하여는 일반 공모 방식의 증자를 결정하여서 기존 주주와 제3자들이 모두 참여를 가능하게 했죠. 하지만 특수관계인들의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시켰습니다. 결국은 이 제3자 배정과 주주 배정 사이쯤에 위치한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도 제3자 배정을 하자니 너무 배임 이슈가 확실히 와닿았을 것이고 주주 배정을 하게 된다면 영풍과 MBK 측도 똑같이 참여할 테니까 의미가 없었겠죠. 그래서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하되 영풍과 MBK의 참여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시키게 되면 우선 영풍 측이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없게 막을 수는 있으면서도 자신의 우호 지분인 우리사주조합에 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렇게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일을 진행할 때 항상 배임죄를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배임과 관련해서는 아까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를 보면 여기서 발행가액이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배임 논리를 방어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고려하연이 이번에 발표한 유상증자 결정을 보면 여기 채랑 부분에 기준 주가에 대한 할인율 3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고려하연은 결국은 우리는 규정에 따라서 30% 할인해서 67만 원의 신주를 발행한 것이다. 우리는 규정을 지켰는데 이것이 어떻게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배임이 성립하냐 이런 논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안은 충분히 배임이 성립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공모방식 증자의 경우 발행가액의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할인율이 100분의 30을 넘어서면 위협하다는 의미를 가질 뿐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행위를 면책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려하연은 게다가 불과 한 달 전에는 주주가치 재고라는 명목하에 자사주를 89만 원에 매입하였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2조 5천억 원 중 2조 3천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이유로 곧바로 67만 원에 유주상 증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가 가만히 앉아서 그 차익만큼의 손해를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개 매수와 유상 증자 하나의 행위가 따로따로 있었다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길은 있었을 것인데 이 두 개 행위가 동시에 계획되고 실행된 것이라면 그때에는 결국은 고가 매수냐 저가 매도냐 둘 중에 하나는 인정될 수밖에 없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정황 자체가 최은범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고려한 측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달리 업무상 배임 혐의는 그 입증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상황을 조금 더 혐의 입증이 쉬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개매수 당시 고려한 측의 신고서를 보면 공개매수자금 조성 내역에서 자기자금 6,600억 원과 차입금 3조로 구분하고 있을 뿐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개매수 설명서, 공개매수의 목적 및 장래 계획 부분을 보시면은 재무구조 등의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공개매수가 마쳐진 직후에 유상증자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재무구조의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이 있었는데도 이걸 숨겼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 내지는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해서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법원의 태도로 봤을 때 이 정도 상황이라면 충분히 수사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저는 이 사건 담당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번 유상증자가 발표됐던 대로 진행이 된다면 최은범 회장 측이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지금 유명 로펌에서 법률 검토를 다 하고 있을 텐데도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던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죠. 이러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표, 결국은 회사 돈을 이용한 자신의 경영권 방어, 이런 부분이 그동안 계속 지적돼 왔던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